자, 어, 네, 상식 축구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합니다. 그 축구 토론과 관련된 건데요. 물론 제가 글로 직접 썼습니다. 축구 칼럼을 썼는데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을 해주는 칼럼. 그러니까 이제는 텍스트에서 더 진화돼서 그 영상, 음성과 영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렇게 좀 다이렉트로 접근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개념으로 어, 그 영상으로 이제 축구 칼럼을 읽어주는 그런 남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구 칼럼 읽어주는 남자의 컨셉으로 좀 노잼이지만 좀 진지한 축구 컨텐츠 토론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워낙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일부러 웃기지 않겠습니다. 네, 저 웃길 수도 없고요. 웃기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축구 콘텐츠, 축구 주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좀 다룰 주제는 그 지난번에 손흥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FA컵 경기에서 그 포치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이제 윙백으로 기용을 했는데 파격적인 기용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토트넘이 첼시에게 2대 4로 패배하면서 4강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 실패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축구 전술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외적인 제 축구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손흥민의 그런 윙백 기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윙백 손흥민을 통해 보는 우리 삶 그리고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 지난 4월 23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 FA컵 4강전에서 2대 4로 석패했습니다. 네. 자,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렇다 할 활약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68분에 카일 워커와 교체가 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43분이었죠.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이 좀 무리한 좀 도전적인 태클 때문에 이제 모제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 카메라로 봤을 때는 걸려 넘어진 접촉이 거의 없었죠. 근데 모제스는 이미 자신의 그 상체를 앞으로 쏟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페널티킥이 윌리안이 또 성공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책임이 손흥민에게 돌아갔고 또 손흥민을 윙백으로 투입한 포체티노 감독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두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네. 자, 손흥민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왼쪽 공격 지역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죠.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크랙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손흥민이 잘하는 거는 공격이에요. 수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드리블, 뭐 돌파, 스피드, 슈팅 이런 거죠.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게 손흥민의 장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윙백은 어쨌든 수비도 해야죠. 수비 상황에서 수비를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줘야죠. 그리고 공격 시에는 또 빠르게 올라가 줘야죠. 네. 근데 이제 손흥민은 그 전문적인 윙어죠. 윙어고 공격적인 스타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위치에서 좀 볼을 기다리다가 역습 찬스에서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근데 조금 수비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애매한 거죠. 자기가 위치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가 애매했던 거죠. 네. 손흥민은 일단 어쨌든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격적인 능력을 키운 거죠. 네.
그 수비 전문 수비수가 아니라 이제 공격수 포지션을 가지고 그 공격수에 맞게끔 훈련을 했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력이 탁월한 거지. 수비를 전문적으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처음으로 윙백에서 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손흥민을 특히나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왼쪽 윙백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도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문적인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보다는 그러니까 프로 세계에서 그 프로 레벨이 정말 높은데 그 단계에서 손흥민이 백날 그 상대적으로 뭐 수비를 어느 정도 한다라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이 프로 세계에는 먹히지가 않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 손흥민의 수비 능력이 정말 뛰어나게 먹힐 수는 있겠는데 프로 레벨 단계에서는 어렵죠. 전문적으로 또 수비를 그렇게 그 훈련한 선수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포체티노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선제골을 실점했을 때는 그 손흥민의 포지션에 따른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은 운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사실 그 손흥민을 감싸주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내 실패였다. 뭐 아니면 손흥민이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이제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혹은 손흥민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나름 커버를 치는 거죠. 네, 아니다 괜찮았다. 전술적으로 문제 없었다. 뭐 두 번째 골은 사실 운이 없었던 게 맞아요. 네, 모제스가 일부러 영리하게 넘어져서 그 페널티킥을 유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손흥민을 감싸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손흥민의 윙백 선택은 어쨌든 경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윙백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자리에 위치를 시켰다면 더 좋은 찬스를 손흥민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그 후스코드 평점을 봤을 때 후스코드닷컴 평점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손흥민이 제일 평점이 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일 낮은 건 아니었고 제일 낮은 건 일단 요리스 골키퍼였고 그리고 와냐마가 손흥민보다 평점이 낮았어요. 사실 와냐마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바추아이나 코스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전에 코스타가 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술적인 그런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여서 이제 한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롤의 벤픽과 같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코스타를 후보로 놨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차라리 와냐마 대신에 그 자리에 에릭센이나 알리를 내리고 그리고 손흥민을 올려서 손흥민을 좀 측면에서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냥 에릭센이 패스를 해주는 선수니까 그냥 뒤에서 뿌려주고 그리고 손흥민은 앞에서 받고 혹은 공간 통해서 이제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 찾아가고 이런 게 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은 공격적인 위치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28경기 나와서 12골을 집어넣고 그리고 FA컵에서 5경기 6골을 집어넣었어요. 네, 이거는 그 후스코드닷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시네요. 뭐 언제는 뭐 사람이 많았겠니 그냥 하는 거지. 유튜브에다 올리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그러니까 손흥민이 폼이 좋은데 손흥민을 안 쓰긴 너무 아까워. 3백을 할 건데 손흥민을 안 쓰긴 아까워. 왜냐면 3백을 했으면서도 손흥민을 잘 쓰지 않았으니까. 쓸 곳이 없거든요. 뭐 벤 데이비스 혹은 로즈 있으니까 윙백 안 돼. 그리고 오른쪽에도 워커 있으니까 안 돼. 앞에는 케인, 알리, 에릭슨 너무 잘해. 뒤에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뭐 에릭 다이어, 와냐마, 덴벨레 뭐 이런 애 있어. 손흥민은 중앙 미드필더 아니야. 그러면 어디다 넣어? 그냥 벤치에다 넣어. 이런 거지.
워커는 지난 그 FA컵 경기에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공격수들도 다 폼이 좋아. 그리고 첼시를 3백으로 상대할 거야. 근데 손흥민 넣을 자리가 애매해. 그러면 그냥 윙백. 그냥 윙백 아까워서 손흥민을 안 쓰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윙백 위치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손흥민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죠.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윙크스, 라멜라, 보름 등 부상자 많아서 3백 위험하다고. 뭐 그냥 글쎄 사실 3백은 뭐 위험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3백으로 또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아무리 그 부상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얘기했어. 포체티노가 만족스러웠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해석 포인트가 뭐냐면 어, 노력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손흥민은 공격적인 부분을 잘하죠. 왜냐면 공격적인 부분만을 육성을 했고 그렇게 훈련을 해왔으니까. 수비적인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첫 윙백 투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제 노력을 하면은 다른 분야,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손흥민도 윙백에서 뭐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축구계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제스나 박지성의 경우를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모제스는 이제 측면 미드필더 공격수를 소화한 선수잖아요.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이제 첼시로 둥지로 옮겼지만 제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리버풀, 스토크시티, 웨스트햄으로 임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첼시로 돌아왔어요. 근데 임대 갔을 때도 뭐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만나고 3백 전술 아래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지금 성공적인 시즌을 달리고 있죠. 가레스 베일화 시키려고 하나? 베일은 윙백에서 하다가 공격수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을 했을 때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뭐 박지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박지성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최고가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포지션을 소화했을 때도 충분히 괜찮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본래는 측면 미드필더로 뛰었죠. 뭐 루니, 호날두, 박지성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맨유의 상황상 박지성을 또 오른쪽 풀백으로 한번 출전시킨 적도 있고 센터 미드필더로 나중에는 이제 좀 자주 출전을 시켰죠. 뭐 그래서 박지성도 이 역할을 잘 수행해냈죠. 차두리의 경우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차두리도 원래는 공격수였다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바꾸면서 이제 국가대표에도 자주 나오고 또 차미네이터라는 별명도 얻고 상당히 좋은 그 포지션 변화 케이스죠. 베일도 마찬가지고 베일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고급의 포지션 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도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 이제 손흥민이 제대로 활약을 하려면 윙백도 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계속 윙백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을 이행을 한다고 한다면 손흥민도 어쨌든 그 감독의 철학과 전술을 이해하고 자기도 포지션 변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물론 그러면서도 또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더 좋은 거고요. 어디다 놔도 잘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좀 힘들어서 방향을 바꿔도 좋아요. 예를 들면 문과인데 내가 문과 공부가 힘들어. 그러면 이과를 바꿔도 좋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죠. 왜냐면 문과에 있었을 때는 수학 공부 좀 덜 했는데 난 좀 수학 좀 어렵지만 근데 또 언어가 또 잘 안 맞아. 그러면 이과로 가는 건데 이제
그 이과에서 요구하는 뭐 과학이나 뭐 그런 수학적 능력 이런 걸 더 키워줘야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과로 바꾸면 폭망한다 이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길로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꾸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또 내가 길을 바꿨는데 이 길이 잘 돼. 어?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럼 내 길을 찾은 거지. 정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 혹은 내가 지금 가고자 했던 방향이 맞았는데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싶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철수 그냥 안랩 V3 그냥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냥 살면은 돈 많은 재벌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자기도 이제 정치라는 길에 뛰어들면서 어, 대선 주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더라도 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실패하면은 다른 방향을 또 택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결국엔 전제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도 뭐 노력하면은 많이 훈련하고 위치 잡는 것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이러면 뭐 윙백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된 것도 다른 길 성공인가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도전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길일 수도 있죠. 그냥 국회의원만 해도 되는데 대통령의 길을 또 선택한 거이니까. 혹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의 그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치가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또 보이면 대통령이 눈에 보이면 또 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공인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된 게 성공인 거죠. 왜냐면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줘야죠. 우리가 볼 땐.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 하고 싶어서 대통령 대선 출마한 거구나. 국회의원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게 바라봐 줘야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실패가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엔 정말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실패했어. 다시는 못해. 그때가 정말 끝난 거죠. 예. 난 이거 끝났어. 난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정말 끝난 거죠. 근데 지금 손흥민의 윙백은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끝난 게 아닌 거죠. 예. 지금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을 또 윙백을 또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또 실패할 거냐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실패했는데 그걸 또 한다고? 그럼 너 또 실패하려고? 또 망하려고? 그게 아니죠. 또 도전하겠다는 거죠.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또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윙백 시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손흥민을 윙백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실험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손흥민은 윙백으로 두면 절대 안 되는 선수구나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걸 몰라요. 우리는 도전해야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을 윙백 자리에 놔야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놔놓고 얘 잘하나? 아니야, 얘 못해. 얘 잘해.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요? 시켜봐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저도 이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이게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방송과 유튜브 크리에이팅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든 되지 않든 한번 해보고 아니구나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요. 정말 해보고 나서 정말 진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끝났다고 합시다. 네. 해보지도 않고 끝났다고 하지는 말자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혹여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혹은 사업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겁이 나서. 그래서 포기해. 그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얘한테 고백을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이성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후회하죠. 그냥 해볼 걸. 안 되더라도 해볼 걸. 이게 기회비용의 차이인 거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괜히 했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마음을 한번 알려줬고 이 친구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 친구의 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거니까 그거를 얻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리고 후회만 해요. 후회를 하더라도 얻는 게 있으면서 후회를 하느냐 아니면 얻는 게 없으면서 후회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진정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도전자, 예비 성공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전이 없으면 어떤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손흥민의 윙백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지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실패해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윙백으로 쓴다는 건 그것도 처음으로 이거는 무리수였죠. 근데 포체티노 감독은 괜찮았다. 전술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손흥민을 윙백으로 쓸 거다.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박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 아닌 겁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거고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했느냐인 건데 그거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에 달린 거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괜찮아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좀 이렇게 말해주는 게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에게는 더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스피드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손흥민이 스피드가 좋으니까 윙백으로 쓰면은 괜찮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모제스를 상대로 수비적인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많이 말렸죠. 그러니까 덴벨레가 계속 경기 중간중간마다 손흥민을 향해서 막 손가락 펼쳐주고 뭐 어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자주 얘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손흥민이 앞으로 계속 윙백으로 나올 수 있다면 손흥민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고 제대로 된 윙백 역할을 해주면서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공격적인 위치에서 더 골을 노렸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작전과 전술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을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혹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가 곧 끝은 아니라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축구 칼럼 읽어주는 남자 상식축구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윙백이 성공하면 국대에서도 윙백이 문제인데 윙백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윙백에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격형 자리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감독의 마음인 거죠. 대신에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재능인 거죠. 예. 단순히 오른쪽 왼쪽 이것만 뛰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좋은 칼럼들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카카오TV 상식축구로 스트리밍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 상식축구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구 칼럼 읽어주는 남자 상식